네, 이번엔 지난번에 엑셀 가지고 딥러닝의 원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에 실습해볼 파일은 여기 이 사이트를 가시면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사이트 UCI 여기 들어가시면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가장 쉬운 데이터셋을 일단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서 데이터 이 파일이었던가? 이걸 다운받아 주시면요.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주시고 이것을 학습시키고 있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네, 이런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필요 없고요. 네, 이 데이터 가지고 네,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이 예제는 어떤 예제냐면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 디스크립션 이것도 똑같이 열고 엑셀에서 이게 다 열어지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여기 정의가 되어 있고요. 소스 어디서 제공하고 과거 어떻게 사용했고 이제 릴리번트 관련 정보 같은 걸 제공해주고 여기서부터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스턴스 그러니까 데이터의 숫자는 398개이고 총 9개 클래스까지 해서 9개 피처가 있고 9개 피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 mpg라고 continuous라고 써져 있죠. 어떤 뜻인지 나중에 같이 알아볼 거고요. 이게 우리가 예측할 값입니다. 이게 연비를 나타내는 거고요. 실린더는 실린더의 개수, 멀티밸류들 디스크리트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먼트는 컨티뉴라고 되고 있고 이게 뭐였더라?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용어인데 호스파워는 마력일 거고 이것도 컨티뉴어스라고 적어져 있네요. 웨이트도 컨티뉴어스, 엑셀레이션 가속 무게고 이거는 가속이겠죠. 그다음에 모델 이어는 멀티밸류드 디스크리트라고 되어 있고 오리진. 그다음에 카의 이름. 이건 사실 카의 이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 데이터를 가지고 398개 이 9개의 데이터가 398개 있다 이 의미고 미싱 여기서 잃어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호스파워 여기 마력에 6개가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MPG 이 연비를 예측을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도 학습을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해요. 지도 학습 중에 이런 문제, 이 컨티뉴어스한 디스크리트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일단 컨티뉴어스한 이런 값을 예측하는 걸 회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로 연습할 거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레그리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분류를 두 개로 큰 축으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지능을 그냥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도 지도학습을 하고 더군다나 지도학습 중에 회귀 문제나 분류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사람이 그냥 하는 것 중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걸로 시간 뺏기면 좀 아깝을 수도 있지만 화이트보드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가 아는 친구 중에 이렇게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80인 철수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키가 좀 작아요. 160이고 60kg인 누구라 하지? 동철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형이 외관이 비슷한 어떤 친구 한 명, 이건 진수라고 할게요. 얘는 키가 170이에요. 몸무게를 몰라요. 진수의 몸무게는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 못 맞출까요, 이거? 뭐 대강 180일 때 80이고 160일 때 60이면 체형이 비슷하면 170인 애는 한 70kg 나가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분류란다. 회귀 문제입니다. 레그리션 문제. 이게 레그리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이 친구만 알겠어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우리가 웬만해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키 듣고 체형 보면 대강 몇 킬로 나가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게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새 이렇게 레그리션을 한 거예요. 이게 레그리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분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약간 잘 삐지고 저 혈액형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제입니다. 웃자고 잘 삐지고 소심한 친구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야, 너 A형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뭐 좀 약간 똘끼 있어. 약간 사고 뭉치까진 그렇고 좀 약간 뭐랄까 뭐 아니면 도고 약간 뭐 똘끼도 있고 이런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너 B형 아니야? 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분류 문제입니다.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어떤 행동 패턴들을 많이 학습을 했겠죠. A형들은 잘 삐지고 소심하고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미 학습을 뭐 실제가 아니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A형일 거라는 추측을 하죠. 우리가. 이런 게 분류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B형도. 그러니까 분류랑 회귀가 별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으면 이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전처리 해주는 걸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그냥 컨트롤 C에서 이렇게 오리진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으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여기서 일단은 띄어쓰기부터 좀 해야 되겠잖아요. init 데이터 이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7번인가 현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7번 네, R,1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는 걸 저희는 이 A 여기 하나 들어있으면 좀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넣는 그런 코드인데요. 보시면은 띄어쓰기 한 칸을 띄어쓰기 없는 걸로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 번 바꾸고 나서 띄어쓰기로 바꿔쓰기를 하면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해주고 그것을 차근차근 옆 칸에 써주면 되는 거고요. 뭐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저번에 리플레이스는 제가 관련 함수를 안 썼지만 스플릿은 함수를 올린 게 있어서 그거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쭉쭉쭉쭉 이렇게 쉽게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이 딱딱딱딱딱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이렇게 구분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기서부터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노가다라고 해야겠죠. 일단은 여기다 그냥 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예측할 값이 이게 y 값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연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x1, x2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풋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피처들을, 이게 피처라고 부르는데요. 피처들이라고 하는데, 이 피처들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피처는 총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들으려면 숫자여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모두 숫자니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숫자 변수를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일단 나눠야 돼요. 수치형 변수는 뭐냐면 여기서 수치형 변수, 그러니까 우리 연비 이런 거는 수치형 변수는 딱 봐서 1이 2보다 2배 크다, 그 다음에 4가 2보다 2배 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수치형 범주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그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 수치형 변수라고 하고요. 그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숫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학년 2반, 그 다음에 6학년 4반 이럴 때 4반이 2반보다 2배 똑똑하거나 2배 인원이 많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6학년 2반, 6학년 4반의 의미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숫자거든요. 이런 숫자는 범주형 숫자라고 부릅니다. 범주형 숫자로 부르고, 그 숫자 고유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수치형 변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이제 수치형 변수를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누면 이렇게 연속된 값을 쭉 가지고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0.1, 0.2, 0.3 뭐 어떤 단위든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이런 단위가, 이런 범주, 이런 뭐랄까 변수가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연속형 변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한 변수는 그러니까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정수처럼 1, 2, 3, 4 아니면 2, 4, 8 짝수처럼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게 나오는 걸 이 디스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이 실린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수치형 변수인지 범주형 변수인지 일단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당연히 컨티뉴어스는 당연히 이거는 수치형 변수고요. 실린더, 이것도 실린더가 2개짜리보다 4개짜리가 한 2배 정도 마력이 크지 않을까요? 뭐 힘이 세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치형 변수로 볼 거고요. 디스플레이먼트도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연속된 값이니까 아마 이것도 그냥 수치형 변수일 것 같고, 호스파워, 마력도 수치형 변수일 것 같고, 무게도 당연히 2kg이 1kg보다 2배 무겁다는 숫자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형 변수, 엑셀레이션도 수치형 변수. 모델 2어는 이게 조금 뭐 애매할 수 있는데요. 구분 지어 가지고 따로 나눠도 되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크기가 2배 크다고 해서 그 숫자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만들어진 게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보다 10년도 오래된 걸 의미하잖아요. 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수치형 변수로 보고 저는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요. 오리진이 뭐냐면,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0이 뭐 일본산, 뭐 1이 유럽산, 2가 미국산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거, 아무튼 그 지역을 나타내는 걸 번호로 이렇게 0, 1, 2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치형 변수일까요? 범주형 변수일까요? 네, 범주형 변수입니다. 네, 범주형 변수고요. 이건 당연히 0이 1보다 뭐 1만큼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리진만 범주형 변수라고 생각하고 나머진 수치형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수치형 변수, 여기는 범주형 변수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범주형 변수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범주형 변수는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해줄 건데, 원핫 인코딩이 뭐냐? 원핫 인코딩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0, 1, 2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세 칸을 만들어줘요. 세 칸. 그리고 0, 1, 2. 0이면 0일 때는 1, 나머지는 0, 0 이렇게 만들어지고 1일 때는 0, 0, 1일 때는 1 이런 식으로 2는 0일 때 0, 0,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표현해주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해줄게요. 여기서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1, 2, 3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0, 1, 2가 아니고 1, 2, 3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써줄까요? if 이게 1이면 1이고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또 if 이게 2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써주고 if 이게 3이면 1 아니면 0 이렇게 써주면 그래서 드래그를 쭉 해주면 300 몇 개밖에 안 되니까 내릴게요. 네, 이렇게 내리면 어때요? 뭐 우리가 원하도록 뭐 1일 땐 여기가 1이고요. 3일 때는 0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값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워도 네, 상관없습니다. 지워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줄 일은 우리가 그 딥러닝 모델에 넣어줄 때 이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꼭 0에서 1이 아니고 범의 이 단위를 크기를 맞춰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몇 천이 움직이죠. 몇 천이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1.5씩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건데 x랑 y 두 가지 그러니까 x2, x1으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좌표가 있을 때 이 두 피처로만 이루어지는 크기가 있을 때 x1은 아주 크게 움직여요. 근데 x2는 아주 미세하게씩만 움직여. 얘는 엄청 크게씩 움직여. 이러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옆으로 쭉 커진. 이러면은 우리가 x1의 위주로 해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x1이 크니까 큰 거를 빨리빨리 줄이는 게 좋으니까 이 작은 거 차이는 잘 안 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피처를 볼 때는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가 크다고 중요하고 이 차이가 작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그 해보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삽입을 해주고 여기서 그냥 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이거는 min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거는 맥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민 맥스 값을 각각 구하면 여기까지 구할게요. 얘가 민 맥스잖아요. 여기서 삽입을 하고, 자, 민맥스 값을 제가 왜 구했을까요? 민맥스 값을 어떻게 왜 구했냐면, 어떤 x 값이 있을 때 이거의 범위는 결국은 민 값과 맥스 값 사이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민을 빼주면 이건 0이 될 거고, 여기는 맥스에서 민을 빼준 값이 될 거고, 이거 여기서 이 크기로 나눠주면 x-민을 맥스에서 민으로 빼준 것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모든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범위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걸, 이렇게 그 피처의 크기들을 좀 조정해 주는 걸 스케일링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 민맥스 스케일을 제일 많이 쓰고 제일 편하니까 계산하기도 편하고, 다시 원복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원복할 때도 맥스랑 민 값만 알고 있으면 이거 맥스랑 민 차이를 곱해준 다음에 이걸 민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나중에 값을 복원할 때도 편하고,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민맥스 스케일러를 쓸 겁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거 빼기 민이고, 이것을 근데 민을 빼줄 때 절대값 참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제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요. 여기서 절대값 참조 빼기 이거 절대값 참조 이렇게 해주면 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까지 내려주시면 네, 이렇게 모든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C 보면 네, 최대값이 1, 최소값이 0인 거, 네, 민맥스 값을 각각 찍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인생살이가 쉽지만은 않죠. 나중에 엑셀 말고 파이썬으로 쉽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우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냥 이대로 꼭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힘들게 해야 나중에 파이썬으로 할 때 이렇게 쉽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복사하면 되니까 절대값 참조를 L에만 붙여주면 아니다. L에만 붙여주면 안 되고 2, 3에만 붙여주면 이렇게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2, 3 여기만 붙여주고, 여기도 L은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열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똑같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붙여주면 네, 0에서 1 사이 값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면 0에서 1 사이 값, 0에서 1 사이 값, 0에서 1 사이 값, 0에서 1 사이 값. 제가 똑똑한 것 같아요. 0에서 1 사이 값. 이렇게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값 y 값이 여기 남아있고, 그 다음에 x들을 이렇게 다 변수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수식을 놔두면 수식 지우면 수식이 바뀌니까
컨트롤 V에서 값만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삭제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삭제. 자, 지금 노트북 패드로 하다 보니까 좀 클릭감이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삭제. 여기도 삭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 없고, 이게 Y고 X1, X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피처들을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제 중요한 걸 한 가지 제가 안 말씀드렸어요. 어떤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또 여기다가 한 개 좀 적어 볼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 꼭 보면 여기는 그냥 공부할 그 문제들이 있고요. 꼭 여기 모의고사라고 약간 이렇게 문제들만 모아놓은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이걸 전체를 다 공부해버리면 스스로 평가를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건데, 이제 사실 실제 시험에 대비할 건데, 이 시험을 볼 때 내가 잘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중간에 평가를 해보려면 모의고사, 내가 안 풀어본 문제들을 풀어봐야 내가 그래도 공부를 잘했구나 안 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풀어본 문제가 있어야지만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공부할 거는 트레인 데이터라고 부를 거고요. 트레인 데이터. 내가 모의고사를 준비할,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해서 내가 현재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를 아는 게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보통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부릅니다. 이거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정답을 모르고, 이 두 개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공부는 딱 여기까지만 공부한다. 여기는 우리가 시험 볼 때만 평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비율은 나누시기 나름이에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뭐 이쪽 부분만 떼서 여기 전체 학습하고, 뭐 이쪽 부분 떼서 뭐 학습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뭐 7대3이나 뭐 8대2 정도로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볼까요 또? 우리가 380 몇 개 데이터였죠. 380 몇 개니까 380 몇 개 3%, 한 100개, 그러니까 300개는 학습을 하고, 그럼 되겠죠. 300개는 학습을 하고 나머지는 예측을 하는데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냥 뭐 그러면 여기서부터 5번이니까 5 빼면 되죠. 그럼 305번까지는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이게 보니까 여기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이 값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편향된 데이터만 뽑아내면 뭔가 제대로 된 값을 낼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뒤섞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랜덤 값을 이거는 랜덤 랜덤 값을 그냥 이렇게
쭉 적어주고요. 랜덤 값을 제가 왜 적어줄까요? 이해하셨으면은 천재. 이것을 복사를 해주고요. 뭐 하려고 하냐면 정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랜덤 값으로 정렬하면 랜덤 값으로 정렬하니까 랜덤하게 섞이겠죠.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에서 정렬 값을 R 기준으로 짜잔 섞어주면 네, 랜덤하게 1이 여기로도 없고 뭐 랜덤하게 올 것 같아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다시 5번부터 305번까지 305번까지는 트레인 데이터에 넣을 거고요. 트레인 데이터. 여기까지는 뭐한데 이렇게 데이터가 많았을까요? 다 하나 예측했나? 이거는 아직 구하지 않는 값이니까 네 이렇게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이유 이거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 아 잠깐만. 근데 정말 잘못한 게 여기 잠깐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중간에 하나를 깜빡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6개의 누락된 값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6개 누락된 값을 제가 처리를 안 해줬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여기 보니까 여기가 밸류에 보면 여기 이런 값을 모르는 값들이 이렇게 있다 라고 표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깜빡하다니 진짜 네 죄송합니다. 이 미싱 밸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관측을 하다가 우리도 뭐 하다가 순간 놓칠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글자거나 데이터가 깨져가지고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거나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지금 쓸 거는 뭐냐면 솔직히 300개 중에 6개면은 360분의 6이니까 한 6분의 1 60분의 1이니까 60분의 1 한 얼마 되죠? 한 10%는 안 되죠? 10% 안 되고 한 얼마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 3% 될라나?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별로 안 되는 데이터니까 제가 쓰려는 방법은 그 데이터들을 삭제해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6개였죠? 삭제. 어디 있어? 하나, 둘, 삭제. 둘, 셋, 넷, 다섯. 하나만 더 찾으면 되네요. 삭제. 6. 다 찾았습니다. 삭제해버리면 돼요. 쉽죠? 근데 이제 이게 삭제할 수 있을 만한 비중이 안 돼. 한 10%가 넘어. 데이터에 한 10%, 20%를 차지해. 버리긴 너무 아깝죠. 다른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전체를 날려버리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들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값, 우리가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있도록 중앙에 있는 값을 쓰기도 하고 평균값, 다 더해서 그 숫자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올 거고 그 평균값으로 쓰기도 하고 진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것을 예측하는 이게 우리가 여기는 솔직히 나머지는 이 값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요. 모델을 만들어서 또 이것을 예측하고 거기 빈값 채운 다음에 다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예측하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저는 데이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삭제를 하고 나서 305번까지는 뭐 5개 차이니까 6개 차이니까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305번까지 305번까지는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을 할 거고요. 하나 정도는 여기 걸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걸렸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나머지.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306번부터 나머지는 밸리데이션 데이터. 잘 들어갔나? 잘 들어갔을까요? 마지막 90 몇 개가 맞나? 다시 혹시 모르니까 아닌데 이게 죄송합니다. 맞네요.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게 보시면은 피처가 9개, 총 들어가는 인풋이 9개고 예측할 값은 1개인 모델을 이제 만들면 돼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만드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인데 잠깐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안 뜨네요. 그냥 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놨는데 자, 보시면 여기 9개를 몇 개로 만드냐면 보시면 W1 보시면 이 9개를 몇 개로 만들었어요? 1, 2, 3, 4, 5 5개를 만들고 W1, B1을 곱해서 5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5개를 그냥 1개로 만들어서 바로 예측을 했네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네, 보시면 총 9개가 이렇게 인풋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것을 5개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덴스 레이어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거고 이 5개를 그대로 액티베이션을 렐루를 쓸 거고요. 렐루를 써서 이렇게 5개 그대로 낼 거고 이걸 또 쭉쭉쭉쭉쭉 덴스 레이어, 그러니까 W와 바이어스 가지고 연결해서 아웃풋, 이 최종 아웃풋을 1개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역전판은 이 로스는 당연히 이때까지 배운 로스는 y 프리딕트에서 y 트루 값을 뺀 것의 제곱을 쓸 거고요. 이것을 y 프리딕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 곱하기 y 프리딕트 y 트루 이게 될 거고, y 프리딕트가 결국은 y w x 플러스 b 마이너스 yt가 돼서 미분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구하고 이 구한 걸 또 전달해서 다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업데이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w는
W 마이너스 이전의 W 값 마이너스의 러닝 레이트 곱하기 로스를 W로 미분해준 뭐 편미분 값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 값으로 업데이트 해주면 된다. 앞 시간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쓸 거고요. 그대로 가져다 쓸 거고 보시면 제가 그대로 순전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 써놨습니다. 댄스, 렐루, 댄스 해서 예측을 할 거고요. 예측한 걸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 미분한 걸 이건 프리딕트 우리 순전파는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Y 예측하는 값만 딱 생각하면 끝이고 역전파까지 생각하면 네, 학습은 여기 있네요. 순전파 이렇게 해서 역전파를 여기서 반대로 댄스백으로 로스를 미분한 값을 계속 전달해서 업데이트하고 전달해서 업데이트해서 W0, W1, W2, B2를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학습. 자, 그러면은 에러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의 총합의 평균이네요. 평균이고 학습. 점점 에러가 네,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는 문제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사실 뭐 별로 학습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예측만 되면 된다고 할 때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많이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에러가 줄어들 거고요. 이 줄어진 이 학습한 W1, B1, W2, B2를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을 예측을 해볼 거예요. 예측은 네, 그 순전파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값을 보니까 오차가 0.023 정도 나오네요. 0.023 오, 엄청 잘 나왔네. 0.023 트레인 로스가 0.04인데 밸리데이션 로스는 0.02 이 정도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아, 여기를 다 안 했네. 몇 개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나 보네요. 43번까지 91번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프리딕트를 보면 43번까지네요. 91번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 그러면 91번까지 다 예측을 하고 오차는 0.02 정도 수준으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0.04 정도로 학습을 했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서는 0.023 정도로 학습을 지금 현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학습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민맥스 값 있죠? 이 Y 값 이게 우리가 예측한 값이 이 값인데 이 값들 원복시켜서 실제 값이랑 비교해봐서 차이가 많이 나면 학습을 계속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회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